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준비 끝. 셋, 둘, 하나, 발사.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화성 19형이 솟구치는 모습을 딸 김주애와 함께 지켜봤고 북한 매체들은 이 미사일이 ICBM 완결판이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자태를 드러낼 역사의 시각을 앞둔 북한 외무상 최선희는 모스크바로 가서 러시아와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제주 동쪽 상공에서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 우리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최선희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회동으로 북러 밀착을 다시 과시하더니 한국에는 김여정 담화로 한미일 삼국훈련을 비난하며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며 도발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미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We also heard the Russian foreign minister saying that he consider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to be a closed case. 북한군 최대 10,000명이 곧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북러 군사 밀착이 심화하고 또 북한의 핵무력 도발도 심상치가 않은데 미국의 대권을 거머쥘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수 있을까요?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김정은을 독재자로 부르는 해리스나 김정은과 친서만 28번 이상 주고받은 트럼프. 둘 중 누가 당선이 되든 중국 견제라는 핵심 기조 아래 미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는 방향은 같겠지만 동맹인 한미 관계와 또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는 북핵 위협 억지에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2년 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고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I cannot state enough that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and that we will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ensure that it has meaning in every way that the words suggest. 해리스는 최근에도 기고문을 통해서 3만 6천 명이 넘는 미국인과 13만 7천 명 이상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와 동시에 트럼프가 한국에 미군 주둔을 위해서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동맹을 폄하하고 또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he overall policy orientation of a Harris administration in East Asia is likely to continue to be shaped by a focus on China.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probably going to be secondary to or subsidiary to the prioritization of China in a Harris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반면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면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등을 통해서 북핵 위협을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확실성은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미 2018년과 2019년에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세 차례나 김정은을 직접 만나본 트럼프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젠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길 원한다는 돌출 발언을 하는가 하면 2019년 하노이 회담장에서는 김정은이 간절히 원해왔던 핵심적인 대북 제재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담장을 먼저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에서 북한은 사실상 미국과의 타협을 시도했는데 실패이다. 그러나
다시 가능하게 된다면 북한도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일각에선 북한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교훈으로 더 이상 트럼프와의 회담에 나서봤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섣불리 나서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I'm doubtful that Kim Jong-un is going to be very eager to return to having meetings with President Trump unless he sees some tangible benefits that he can gain. 트럼프의 입장에선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든 하지 않든 그가 이른바 머니머신으로 여기는 한국에 경제 분야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할 수 있는 과감한 변화의 후보군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나 또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비용 부담 등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의 변화라든지 대북 제재 조건부 완화와 같은 어느 하나만 추진해도 파장이 큰 시나리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재임 시절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물론 최근 트럼프 측근들의 발언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이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만 트럼프의 생각이 실제 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ome kind of deal could be fashioned around the issue of Korean support for U.S. troop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could be a source of tens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Several supporters of President Trump have expressed great confidence in South Korea's ability to handle the military dimensions of a potential conflict in North Korea, with North Korea more on its own. And so that also is an issue that I require attention as an issue in alliance management going forward. 한국이 유사시 제공받게 돼 있는 미국의 핵 우산이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이 되도록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한반도에 배치해서 F-35 등의 전술기에서 투발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입니다. 미국의 핵탄두 현대화를 지원을 해서 무조건 한반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일본 수준의 권한을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이 외에도 해리스와 트럼프 중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한국 정부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민주당 정강에는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진전시키겠다는 문구가 2016년도 버전을 이어받은 당시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표현이 담겼지만 올해의 정강에선 모두 삭제됐습니다. 물론 양 정당과 한미 양국 모두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선 만약 북한이 노려온 대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협상의 판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만큼 미 차기 행정부의 세심한 기조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